안녕하세요. 출출해서 뭘 좀 해먹을까 하다가 간단히 할 수 있는 거 좀 찾다 보니까 닭을 튀겨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닭 재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너무 복잡하지 않게 간단한 재료로 닭을 좀 튀겨보려고 합니다. 재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생닭이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양파랑 마늘, 그리고 이제 계피가루, 저희 생강가루 조금 이제 섞어서 믹서기에 갈아 놓은 거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치킨가루예요. 치킨가루는 슈퍼 가시면은 팔고요. 거기서 구입하시면 되고, 이쪽에 있는 거는 물이고요. 작은 타원형 접시, 그리고 집게, 요거는 이제 도구로 쓸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브루스타, 그리고 냄비 안에는 기름을 이렇게 부어 놨는데, 기름은 가득 안 채워 놓고요. 반에서 조금 이상, 왜냐면 여기에 닭이 들어가면 이쪽으로 기름이 올라오기 때문에,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반에서 살짝 위로만 채워놨습니다. 이 재료들로 가지고 금방 간단하게 닭을 튀겨보고요. 그리고 이제 소스 만들어서 닭강정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주는 있어도 좋고요, 없어도 좋습니다. 이 양파, 생강, 그리고 마늘 갈은 거랑 이 소주가 닭의 잡냄새를 좀 잡아주기 때문에 있으면 좋고요,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닭 반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닭에 이 치킨 가루를 이렇게 부어줍니다. 지금 닭 가루 양이, 이 치킨 가루 양이 좀 많아서 적당히 부어준 다음에 여기에 물을 살짝 부어주고요. 그리고 손 씻었습니다. 반죽을 해주는데, 이렇게 하면 이 물에 가루가 점점 녹거든요. 지금 상태는 굉장히 묽잖아요. 이렇게 젓다 보면 이 아직 안 녹은 가루들이 물에 녹으면서 점점 이 치킨물이 걸쭉해집니다. 자, 근데 걸쭉해지는데 아직까지는 묽죠. 그럼 여기에 닭 가루를 조금 더 넣어주시고 다시 반죽을 합니다. 이 닭 반죽 양과 닭 양의 비율은 1대1일 때가 가장 좋긴 한데요. 가루 양이, 반죽 양이 적어버리면 나중에 튀길 때 이 튀김옷이 닭 반죽에 잘 안 묻어날 수 있으니까 잘 못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좀 반죽 양을 여유 있게 하셔가지고 튀김옷을 잘 입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죽의 물기는 너무 되직해가지고 이 반죽 자체가, 가루 자체가 녹지 않아 버리면 튀기고 나서 안에 이렇게 안 익고 덜 익고 이제 뭉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묽다 싶을 정도로, 들었을 때 쪼로로 떨어지는 이 정도, 이 정도로 해주시면 반죽은 끝이 납니다. 쉽죠? 자, 그리고 브루스타에 불을 켜고 좀 기다리겠습니다. 이 불이 올라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겠습니다. 잠깐만, 아까 준비해 두었던 요 양파랑 마늘이랑 생강가루 섞은 거 1스푼, 2스푼, 정확히 비율은 안 맞추셔도 됩니다. 너무 많이 넣지만 않으시면 어차피 잡내 잡으려고 넣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이 닭 반죽 양에 비례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주도 한 바퀴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 마무리로 살살살 버무려 주시면 아주 예쁘게 닭 반죽이 완성이 됐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치킨무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치킨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무를 제가 썰어 놨어요. 깍둑썰기를 해가지고 썰어 놨고요. 무의 양은 이 밥공기, 국공기의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옆에 똑같은 공기에 물을 한 반 정도 채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국물을 만들 거거든요. 국물에 들어가는 재료는 설탕 1스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소금 크게 1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거 식초거든요. 식초를 2스푼. 지금 설탕 2에 소금 1, 그리고 식초 2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어주세요. 저어주시면 안에 있는 설탕이랑 소금이 좀 녹죠. 여기서 이제 물의 양이 좀 적다 싶으면 더 넣으셔도 돼요. 이게 안에가 지금 녹고 있는 중이긴 한데 잘 안 녹는다 싶으면은 물을 더 넣으셔가지고 녹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충분히 저어주신 다음에 맛을 한번 보세요.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설탕을 더 넣어야 되겠네요. 설탕을
하나, 둘, 세 개. 총 4개 들어갔습니다. 4개 들어가고 다시 한번 맛을 볼게요. 됐네요. 나중에 드실 이 무의 맛이 어차피 이 물 안에서 배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찍어서 드셔보시면 나중에 그 맛이 그 맛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맛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들어가는 재료는 설탕, 소금, 그리고 식초. 원래 이제 음식점에서 하는 거는 빙초산이랑 신화당, 소금 이렇게 쓰는데요. 식당은 아무래도 이제 원가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탕을 쓰게 되면 그 양이 더 늘어나서 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보통 빙초산이랑 신화당 그리고 붉은 소금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준비해 두었던 깍둑썰기한 물을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뭐 랩을 사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덮어두실 거 있으면 덮어두셔가지고 냉장고에서, 이거는 바로 못 드셔요. 냉장고에서 한 3일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불을 켜놓고 좀 시간이 지나서 타닥타닥 하면서 이게 기름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집에 온도계가 이렇게 찍어보는 온도계가 있으신 분은 이렇게 찍어보셔가지고 온도를 맞추셔도 되겠지만, 보통 이제 튀김 요리는 보통 170도에서 이렇게 넣는다고 일반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온도계가 없으면 그 적정 온도를 찾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하는 방법인데, 이 반죽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숟가락으로 살짝 떠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떨어진 반죽이 아래에서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이거는 온도가 낮다는 거예요. 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 반죽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고, 적정 온도가 되려면 반죽이 떨어지고 나서 한 3초 있다가 반죽이 바로 뚝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온도가 안 됐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기름이 좀 올라왔는데요. 기름이 올라왔으니까 다시 한번 반죽을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한 3초 있다가 넣은 반죽이 떠오르죠. 이때 닭을 넣으면 됩니다. 닭은 아까 준비했던 이 집게로 자 골고루 묻혀서 하나씩 하나씩 넣으실 때 이 집게가 기름까지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주세요. 왜냐면 위에서 이 상태에서 떨어뜨리면 기름이 튀어가지고 화상을 입을 수가 있고요. 이게 기름에 화상을 입으면 좀 짜증이 나는 게 오래 가요. 뜨거운 게 오래 가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나씩 넣으실 때도 한 군데만 이렇게 넣지 마시고 아까 여기 넣었으면 이제 반대쪽에도 하나씩 넣어주시고, 그래야 얘네들이 안에서 이렇게 안 뭉치거든요. 붙질 않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넣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시고 한 10초 정도 기다리신 다음에, 왜냐면 이 반죽이 굳어야지 이걸로 저어도 이 반죽이 찢어지지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반죽이 굳을 때까지는 기다려주셨다가 뭐 한 10초에서 한 15초 정도, 그리고 나서 살짝씩 만져줍니다. 그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이게 프라이팬이 너무 안 좋아서, 아이고, 팬이 안 좋아서, 밑에 다 눌러보냐. 짜증나네. 에이씨. 망했네, 이게 밑에가 다 어떡해. 이게 팬이 좋은 게 아니라 밑에가 다 날로 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안에 이렇게 보면은 튀김옷이 벗겨졌잖아요. 이거를 다시 반죽에 쓱 묻혀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얘는 완전히 홀로덩 벗겨져 버렸네. 다시 반죽에. 이게 냄비를 좋은 거를 쓰셔야 밑에 안 눌러붙고 좋은데,
제가 냄비 선택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들어가서 닭은 지금 삶아져 가고 있고요. 보통 닭이 익는데 걸리는 시간은 들어가서부터 11분 11분 정도면 닭이 다 익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닭의 기름의 온도는 닭을 넣었을 때는 확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닭을 170도에서 넣었으면 들어간 이후에 거의 150도까지 떨어지게 돼요. 닭이 차갑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기름의 온도는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의 온도는 올라오게 되어 있고요. 아씨, 맛있네. 밑에 너무 달라붙는데, 이거. 맛만 있으면 되죠, 뭐. 이렇게 해주시면 닭이 지금 잘 튀겨지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닭이 어느 정도 다 익은 것 같아요. 닭이 익게 되면 소리, 아까 자글자글 튀겨지는 소리도 좀 잦아지고요. 그리고 이 기름에 닭 주변에 있는 거품도 많이 사그라지게 돼요. 그리고 닭도 기름 위로 둥둥 떠오르게 되고요. 이 정도만 해도 거의 다 익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다리나 큰 뻑살 이런 데 이제 두께가 두꺼운 것들은 뭐 다리 같은 경우는 위에 쪽을 쪼개줘야 된다고 하는데 큰 관계는 없어요. 그냥 잘만 익히면 되니까. 일단 다 익은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빼서 접시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을 다 튀겼는데요. 후라이드 냄새도 좋고 잘 튀겨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이제 후라이드 치킨이 되는 거고요. 잘 익었나 한번 볼까요? 제일 큰 거, 덩어리가 큰 걸 하나 잡아서 안에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 자, 여기 안에 속살까지 잘 익었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후라이드고, 이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닭강정 소스인데요. 이 소스 레시피는 제가 아래에다가 적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실 분들은 간단하니까 만드실 분들은 아래 거 참고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 소스를 그냥 넓은 팬에다가 이렇게 준비해 두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 튀겨두었던 닭을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넣고 살살 묻혀주세요. 뜨거. 살살. 불은 이 소스가 한번 끓은 상태면 꺼주셔도 돼요. 꺼주시고, 닭도 지금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묻혀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집게로 묻히는 것보다 그냥 장갑 이렇게 끼고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서 집에 혹시 땅콩 분태 가루 있으신 분은 땅콩 분대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좀 더 비주얼적으로 좋아 보이겠죠? 그리고 집에 혹시 이제 청양고추나 고추 있으시면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색깔이 예쁘겠죠? 그리고 마무리로 살살 이렇게 해서 살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거를 접시에 담아 볼게요. 그리고 이 사용한 아까 닭을 튀길 때 사용한 기름은 식혀서 다시 통에 담아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닭 한 번 튀긴 거기 때문에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닭강정이 완성됐습니다.